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어제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지수 5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5천 포인트를 가겠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우리님들이 힘들어하는 섹터별로 해서 오늘은 짧게 섹터별로 끊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물론 차트만 가지고 수급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 또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섹터 그리고 끝까지 하고 1분기까지 하고도 안 됐을 때 이런 섹터의 흐름을 알아두면 이 섹터가 지금 잘 나가는 섹터가 중간에 다음 분기 실적을 앞두고는 조정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망초보 저 인간이 말하는 걸 좀 참고를 해서 도저히 내게 수급도 오지 않고 이럴 때는 주력인 반도체를 활용해서 조금씩 회복을 해보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어차피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이니까 그 부분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조금만 언급을 하고 지금 그러면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2차 전지부터 해서 소비재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단까지 해서 딱딱딱 간단하게 섹터별로 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님들이 하라는 건 해야지. 이 영상은 참고 영상입니다. 참고 영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본인 투자의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지난밤에 많이 나스닥을 할 때 잠깐은 봐야 될 것 같은 게 흐름이 별로 지금 그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그대로인데요. 그냥 특정 섹터 반도체 몇 개, 그 다음에 인프라 쪽, 에너지 쪽만 세워두고 은행, 금융 특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버릇. 자, 그러면 그걸 두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에 가장 우리님들도 많고 일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아래버 ETF를 잘 여기 월봉을 털어놨는데요. 자, 2차 전지에서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차 전지라는 전기차의 기대감으로 내년에 한 4, 5년 전부터 그 전부터 하시던 분들은 참 많이 욕을 먹으면서 그걸 모았었거든요. IMF 때, 코로나 때도. 기대감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주가는 기대감에 가장 멀리 간다. 다만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면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전 세계 캐점이니 뭐니 우리나라 언론만 유달실이 그렇게 떠듭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해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물론 중국 전기차의 성장이 큰 거 다 인지하고 그러나 냉정하게 중국 경제가 지금 갈수록 힘들어지는 냉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흥다 사태 이유까지도 너무나 자국의 이익을 우선주기를 하게 부양책을 많이 쓰고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 된 거거든요. 시진핑이 원하는 옛날에 덩샤오핑이나 이런 모택동이 원했던 자체 내 인구 수만으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그걸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죠. 실제 인구도 많고 그러나 무작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고가 지금 힘이 드는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이 시골 할배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투자를 지금 할 사람과 물려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무작정 반도체처럼 미친 듯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난 캐정이라고 떠드는 구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9% 기준으로 37,000원까지 갔다가 12만원을 찍었겠죠. 그 37,000원대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 위에 20만원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20만 원이나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계속 수익, 뭐 돈을 벌어서 본인들이 단가 작업을 아예 나는 회복, 그걸 못하겠다 하면 회복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월이 가서 수익이 나고 나서 그때 돼서 봐라 내가 간다 했지. 그거는 시장이 나를 도와준 것이지. 지금 뭐 삼성전자 내가 옛날에 사가지고 막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물려있다가 그냥 시장이 좋아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5만원까지 가서 분석을 하고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다 하고 5만원대 사셔가지고 이 정도 사이클이면 만족해야 되고 그 통상적인 사이클을 기준을 토대로 해서 8만원대에서 10만원대 파신 분이 정상적인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냥 17만원 정도 가겠죠. 지금 더 땡기면 뭐 시력 마음인 그 시장의 수급 논리니까 20만원으로 뭐 간다 하겠죠 이제.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자전제 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내 단가가 너무 높으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올라오면 그때는 내가 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신규로 하실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다. 반도체 저렇게 팹 공장을 많이 짓고 결국에 저 공장을 다 지으면 결국 반도체는 끝나는 거예요. 쇼티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주가가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 팹 추가한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이 저 메모리 공장을 다 지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가져올 후폭풍은 딱 한 가지입니다.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버리면서 진화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스템이 많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대세 상승 반도체 사이클은 어마무시한 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보시죠. 그렇다면 이 대세 상승의 반도체가 이끄는 이 AI 인공지능이 이끄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센터, 뭐 인프라 구축, 모든 에너지 필요하죠. 원전도 지어야 되고, 태양광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해야 되고, 다 해도 안 된다니까 계속 짓는다 그러잖아. 그 논리로 원전이 가듯이. 그럼 이런 게 다 갈 동안에 중간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성은 매해 15%에서 20%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전 세계 광물 전쟁, 이 광물 전쟁으로 인한 리튬이나 니켈 가격의 급등락이 계속될 것이고, 등락은. 그 다음에 여기에 로봇 시대가 개화를 할 텐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불과 몇 년 안에 다 개화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산업용 로봇부터 서비스용 로봇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로봇이 개화가 될 걸 선반영하기 시작하는 것도 곧 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힘이 들면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모아보겠다. 물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죠. 아무 기업이나. 기본적인 셀 3사를 기준으로 그 셀 3사에 납품을 하는 메이저 기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ETF를 하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로봇이란 산업도 지금 내가 없다면 나중에 조금 수그러들 때 ETF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장기적으로 하려면 ETF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종목의 변동이나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로지 이 섹터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는 또 안 됩니다. 집중 투자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중 투자를 했을 때 그 종목의 시세가 나기 전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누가 봐도 반도체가 보이고 하면 잘 나누어서 포트를, 그러나 포트를 3개 이상, 늘 세트 이상 하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ETF 쌍으로도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 3년 동안에 처음에 시작이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가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이 전기차니 뭐니 하면서 쫙 올라온 3년이 그냥 한 파동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파동이 끝난 파동은 아니거든요. 1, 2, 3이잖아요. 5파동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양봉이에요.
이 2차전지 산업 ETF예요. 월봉상 양봉이에요. 즉, 이 산업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아직 다시 이 차트 외봉으로 끝나는 차트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 제외하고도 여기 꼭지를 제외하면 음봉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정이 지금 하락 A, B, C에 이제 여기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겠죠. 이제 60월선을 20월선을 얼마나 지지하면서 돌리느냐잖아요. 여기서 옆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조금 길게 봐야 되겠구나. 차트상으로 후행스팬 그림이 잘 나오잖아요. 아, 여기 헤드앤숄더로 방향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닥을 잡고 최소한 여기에 50% 라인까지는 요 고점과 고점 라인이니까 맞잖아요. 차트상으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 여기 고점보다 제가 그랬죠. 항상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전 고점을 넘어가야만이 가는데 못 넘어가니까 여기 요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고점까지 하면 딱 50%인데 1차 목표를 여기까지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중기 라인이 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그 다음 주봉상에도 역시 보면 이 하락이 멈췄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해야죠. 왜? 주봉이에요. 주봉도 여기서 이미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이 끝나고 올라와갖고 바닥을 잡는 이 과정은 제가 그랬죠. 쌍바닥 패턴이니까 놔두고 이제 첫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을 주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중기 라인들은 저항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 올라가서 못 넘으면 좀 줄이고 나중에 사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기준 양봉 이 두 개를 합치면 장대 양봉이잖아. 이 기준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게끔 중기 장기 라인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5가 20을 5가 20을 돌파하고 60을 돌파하고 120에 맞았으니 이제 5일선이 내려와서 20을 지지하고 다시 돌리느냐 20주선을 바로 돌리느냐 20주선이 내려와서 60주선을 맞고 가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걸 맞고 가려면 3월은 돼야 되고 바로 돌리면 지금부터 돌리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상으로 고개를 후행스팬이 들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반등 시도를 20주선에서 하고 있다는 차트잖아요. 종목을 굳이 제가 안 하고 오늘은 딱 ETF만 가지고 할 텐데요. 그러면 일봉으로 또 뭐다? 일봉은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락 A, B, C를 주었는데 여기서 살아야 할 자리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다시. 그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20이 이제 골든이 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을 다시 확인하고 60을 돌파하고 그러면 20이 돌아서 또 60의 저항을 맞고 60을 저항을 맞고 돌파 시도를 하고 돌아서 가려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 이제 5일선이 21선을 첫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음봉이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하고 쭉 뽑아서 21선이 내려오던 21선이 돌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저거 저 인간이 말하는 캔들 밑으로 후행스팬이 잘 보이네. 그러면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옆으로 요렇게 요를 따라서 가든 요렇게 내려왔다가 가든 캔들에 닿을 때 방향성을 누가 봐도 여기서 밑으로 뺄 가능성은 없잖아요. 큰 망하지 않으면 지금 그동안 구조조정이라든지 많은 걸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한다면 이 캔들을 돌파하고 나서 사도 된다 할 정도로 초보 제 인간이 항상 말하는 후행스팬이 보니까 앞에 캔들은 나 잘 모르겠는데 후행스팬 그림만 보니까 요렇게 가고 있구나. 캔들 저항에 맞고 요렇게 하락 A, B, C 좀 더 이걸 60일 저항에 또 있으니까 여기서 60일 저항에 요 앞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20일 저항에 일단 20일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럼 아직까지 누가 봐도 옆으로 가는 행보 라인이 없기 때문에 20일선이 지금 바로 돌지는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자. 나는 그래도 오로지 여기밖에 물려있고 여기에 이제 물 타려고 돈도 준비해가 있으면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추세가 돌아서 다시 25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하고 꺾였다가 내려오면서 20이 자연스럽게 60에 붙는 요런 확인하는 과정 다음에 갈 때가 제가 진짜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그죠? 예전에 했을 때랑 저희들은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42,500원까지 분석을 했어. 그 밑으로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반도체 좋은 거 모릅니까? 반도체가 대장이라는 어제 마이크론 7% 땡기는 거 봤죠? 왜 그러면 나스닥에서도 마이크론만 모든 투자사가 목표가를 올리고 걔들만 땡길까요? 이유가 있겠죠. 모든 돈이 거기로 지금 몰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론만 와 땡깁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땡겨. TSMC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하루만 반영하고 그만입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반영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이크론만 땡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는 사람들의 돈이 개인입니까? 삼성전자로 우리가 5만 원대부터 5만 200원까지 따라가서 저점잡이에서 올라올 때 그게 그동안 누르고 공매 치고 해서 어떻게든 끌고 올라왔던 게 외국인들이지 기관이 아니잖아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파생 이용할 만큼. 지금 다 올라오니까 인자사 막 사라고 난리잖아요. 왜? 지들은 나중에 주식 선물 가지고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고 반대로 포지션 잡으면서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나중에 사이클 끊기면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공매도만 치면 되기 때문에 개인하고 다릅니다. 쟤들이 지금 많이 사니까 무조건 막 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는 아니나. 그래서 저희들이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가격 제가 매일 체크하고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1,243원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35,000까지 올라왔는데 지난해만큼의 상승폭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이게 꺾였을 때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홀딩이에요. 사부장님처럼 이거 지금 ETF 하시는 분 계시잖아. 저점에서 잡으면 뭐. 그런 거는 ETF는요. 저점에서 잡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겠죠.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종목은 배터리 셀 3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LG엔솔 특화되어 있는 부분, 삼성 SDI가 특화, SK그룹에서 이노베이션을 어떤 식으로든 살리려고 지금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대기업들이 하는 셀 있고, 그 다음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한다잖아요. 자율주행은 전기차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으로는 전기차 그 자율주행 제어를 못합니다. 돌발 상황에 변수를 대응하지 못하면 자율주행은 무의미하다 그랬죠, 제가. 레벨 4까지 가는 단계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가지고는 부품들이 워낙 많고 그게 통제 시스템을 전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기차로 단순화해서 전기차라는 게 배터리 구동 모드 외에 뭐 있어 브레이크 시스템 말고 조향 시스템 말고는 없어요. 간단하게 해야 거기에 통신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사물을 감지하고 돌발 변수에 대응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전기차의 수요는 결국엔 늘어납니다. 거기에 로봇에도 배터리 없이 안 되고 길게 저장장치하고 3개 냉정하게 성장하는 거를 그냥 국내 뉴스, 캐제민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중국이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저렇게 보조금 주면서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조금을 줄이게 돼 있고요. 그럼 경쟁력이랑 그리고 현대차의 경쟁력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아트라스 로봇까지 현대차의 경쟁력을 믿고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하셔야지 현대차를 믿지 못하시는 분은 2차전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그리고 2차전지를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봉으로 봐도 이제 최고 수익률을 주고 연봉상으로 어차피 요 고점이 요 고점보다 높아요. 여기 고점도 여기보다 높고 2년 시세를 주고 한 해 쉬었듯이 여기 2년 시세 준 만큼 올라갔다가 한 해 쉰 거잖아요. 그럼 또 2년 시세 회복을 할 거잖아요. 하나하나 회복을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결국 이 매물이 있는 여기까지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내가 뭐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면 길게 보고 매달 적립식으로 직장인이 뭐 더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단 우리 한 기업으로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작정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매물이잖아요. 이 매물이 여기서 소화돼야 될 거잖아요. 월봉상으로.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매물이 여기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뚫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정 안 되겠으면 도란스 끝날 때까지 버티세요. 내가 너무 위에서
사가 돈도 없고 하신 분들은 돌아서 끝나야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게 뭐 친환경에 관심 없고 뭐 오로지 뭐 정치 악용만 드러내가지고 뭐. 그러나 광물 자원의 한계, 석유 산업의 결국에 가져올 지구 온난화까지 감안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앞으로 5년까지는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캐즘이라는,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지 못한 실적이 안 나올 거니까 다른 것들도 다 기대감에 가는 것들은 나중에 로봇이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핑계를 댑니다. 실적도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용화가 될 때 그러면은 그때는 로봇이 가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다 전기차 해야 되잖아. 전기차 늘어나겠네.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될 때까지 지금은 수급이 반도체에다가 AI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감수를 해야죠. 그 정도 감수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배터리 셀 3사와 2차전지 대형 소재 기업들에게는 장비나 부품단은 더 힘들겠죠. 여기 전단 공정단에 있는 맞잖아요. 그쪽에 산업 쪽에 성장이 보여야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항상 할 때 본주를 사는 습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부품단 이런 것부터 제일 먼저 자빠집니다. 제일 그러니까 작은 것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본주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주들은 이 세트가 전체가 확산될 때거든요. 그런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뭐 차분하게 내가 잘 모르면 왕초보 저 인간이 말하는 후행 스팬 앞에 캔들도 뭐 잘 색깔도 잘 안 보이고 하면 후행 스팬만 굵게 더 굵게 하셔도 돼요. 자기한테 가장 잘 보이게 해서 후행 스팬이 앞에 가는 그림이니까 캔들이 그림이니까 보고 돌팔레가 캔들을 뚫고 나왔구나 그럼 이때부터 조금씩 사든지 아니면 저게 옆으로만 가네 그럼 언젠간 뚫고 나갈까 그럼 내 돈 생길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음봉해서 추가를 좀 해야 되겠네 요런 정도로 딱 위에 대표적인 기업들 배터리 3사 그 다음에 소재단의 3사 있잖아요. 에코프로, LNF, 포스코프CM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집 모아서 하세요. 확산시켜 놓은 분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때는 다 안 갑니다. 이제는 다 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명심해서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에 평생 할 것이니까 평생 하는 동안은 제가 이 방송을 안 하겠습니까? 방송이라기보다 이 공부 영상을 계속 찍지 않겠습니까? 제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변화 업데이트 하면서 함께 저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이어가 볼 테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